저렇게 생겼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모든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 꼼꼼한 어떤 사람도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정언명제 형태로 일단 볼 수 있을까요? 이 두 개의 명제만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여기는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 어떤이라는 말도 어떤 무엇도 무엇은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떤 무엇도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모든 무엇이 아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그럼 이것은 그냥 단순한 조건 명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택지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게 나오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거 두 개가 정언명제거든요. 그러니까 다 정언명제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대우라는 걸 활용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명제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합의 포함 관계, 다시 말해 벤 다이어그램, 정언명제 문제 푸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1, 2, 3, 4, 5번 모두가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전제로 가서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전제에서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개념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전제에서는 꼼꼼한 사람이라는 개념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뒤에서 나오는 이 개념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을 공부를 잘한다의 부정으로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등장하는 개념은 긍정과 부정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앞부분에 등장하는 개념,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여기 꼼꼼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부정이 등장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나온다던가 이제 선택지에서요. 아니면 꼼꼼하지 않은 어떤 사람 이런 게 나온다면 이것은 그 선택지 자체를 그대로 놓고 긍정문, 부정문, 주연, 부주연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명제의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명제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뭐 모든이 들어간 명제 같은 경우에는 대우처럼 바꾸고 어떤이 들어간 명제 같은 경우에는 앞과 뒤에 있는 개념을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근데 얘는 그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제 두 개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푸는 게 편합니다. 공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주 엄격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전제가 두 개 있을 때는 그런 엄격한 요건까지 생각하는 것이 좀 더 까다로울 수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면 그림은 한 번에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제 두 개가 나와 있고 결론 우리는 읽어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전제가 두 개 나와 있을 때는 전제를 찾는 유형의 문제와는 다르게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념을 잡아봐야 되는데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꼼꼼한 사람 이렇게 세 개의 개념이 있으니까 세 개의 개념을 그림으로 그려보죠.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 시간 관리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꼼꼼한 사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단어로만 적었지만 정확히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고 꼼꼼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첫 번째 그림 그려볼까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모든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 중에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포함되면 되는 거죠. 여기가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제입니다. 꼼꼼한 어떤 사람도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저 말은 꼼꼼한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꼼꼼한 사람 전부 다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기 때문에 꼼꼼한 사람은 전부 다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꼼꼼한 사람 중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다는 의미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니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죠. 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가만 보니까 이 개념은 하나, 둘, 셋, 네 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간 관리만 잘하는 사람, 시간 관리는 잘하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꼼꼼한 사람 여기를 말하고요. 시간 관리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지만 꼼꼼하진 않은 사람 여기를 말하고 시간 관리를 잘하고 공부는 잘하지만 공부는 잘하지 않지만 꼼꼼한 사람. 다시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하고 꼼꼼하지만 공부를 잘하지 않는 사람. 여기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전통 논리학에서는 뭔가 하나의 개념이 이렇게 언급이 됐다면 그렇다면 그 개념은 반드시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은 여기는 없어진 게 맞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없어진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죠. 원래는 그런데 그림의 구조상 이렇게 시간 관리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마지막 하나 남은 이런 영역이 남은 경우 요거는 공부라는 개념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부라는 개념에서는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남았으니까 이게 없어지더라도 여기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공부라는 개념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 관리라는 개념만 놓고 보면은 여기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가 마저 없어진다면 그럼 시간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이런 거는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이렇게 4개의 영역 중에 하나만 남은 경우 이때는 얘는 무조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죠. 꼼꼼한 사람의 나머지 이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은 사라지고 나머지 하나 영역만 남았잖아요. 그럼 이 영역은 여기 문장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해석상 무조건 있다고 판단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토대로 선택지로 가볼까요? 무엇이 답이고 무엇이 답이 안 되는지 하나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꼼꼼한 모든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한다. 꼼꼼한 사람이 전부 다 시간 관리를 잘하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꼼꼼하면서 시간 관리 잘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안 되죠. 2번, 시간 관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꼼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 중에 꼼꼼한 사람, 이 부분에 뭐가 있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조건 다 지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꼼꼼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꼼꼼하지 않은 모든 사람, 꼼꼼하지 않은 이 바깥쪽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전부 다 시간 관리를 잘하냐? 아니죠. 꼼꼼하지 않은 사람 중에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다음에 4번,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꼼꼼하다.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이 바깥쪽에 있는 사람 중에 꼼꼼한 사람이 있는가? 있잖아요. 그죠?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 이 바깥쪽 개념 중에 꼼꼼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꼼꼼하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5번, 꼼꼼하지 않은 어떤 사람도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 꼼꼼하지 않은 이 바깥쪽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전부 다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하냐? 이게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번도 반드시 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4번 같은 경우가 답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정원 명제 문제가 나오는데 모든이 나오면 반드시 여기는 모든이 나와야 된다. 뭐 어떤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전통 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잘못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제 2개가 다 모든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론에서는 어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통 논리학에서는요.